우리 학생들이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죠. 자, 교재 폈습니까? 네. 자, 해수의 특성에 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아마 여기 지금 막 숫자들이 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계산하는 게 좀 나옵니다. 계산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수의 염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소단원이 소제목이 염류라고 나와 있는데요. 염류는 무엇일까요? 해수에 녹아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우리가 염류라고 그럽니다. 그 안에는 짠맛을 내는 염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쓴맛을 내는 염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짠맛을 내는 염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염화나트륨이라고 그러죠. 어렸을 때 우리 해수욕장 놀러 가가지고 물 많이 마셔보셨습니까? 해수욕장 안 갔습니까? 네. 그 짠맛을 내는 소금의 주 성분이 바로 염화나트륨이 되고요. 그리고 쓴맛을 내는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을 우리가 염화마그네슘이라고 합니다. 화학식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뭘까요 이거? NaCl. 그죠?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MgCl2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원소기호 선생님하고 다 배웠잖아? 그때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거 우리 어떤 결합이라고 했습니까? 이온 결합 화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온 결합 화합물이다. 기억나십니까 이거? 네,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이온 결합 화합물이다. 이온 결합 화합물이란 기본 단위가 이온으로 돼 있다. 그래서 얘 하나 예전에 배웠던 거 하나 생각 한번 해보면 상기시켜 보면요, AG란다. 자, NaCl이 물에 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기본 단위가 이온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혹은 MgCl2가 있죠. 얘가 이온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Mg 2 플러스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근데 개수비를 맞춰줘야 되니까 앞에다가 뭐라고 적을까요? 2라고 적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거? 기억 안 나십니까? 네. 조금 기억나십니까? 자, 한지가 조금 되었다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온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염화 마그네슘은요, 간수의 주 성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좀 접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 밖에 황산 마그네슘이나 황산 칼슘들도 염류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우리가 해수 1kg을 기본 단위라고 한번 볼게요. 해수 1kg 안에 물이 965g이 들어있다면 이때 염류는 35g이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해수는 그래서 균일 혼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균일 혼합물. 그죠? 그럼 이 염류 35g이라는 염류는요, 염화나트륨이 27.2g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 네. 그냥 가장 많은 거는 뭐다? 염화나트륨이다. 두 번째, 염화마그네슘은요, 전체 35g 안에 3.8g이 녹아있다. 그 다음에 황산마그네슘은 뭐 이런 비율로 녹아있게 되는 겁니다. 외우지 마세요, 이거. 네. 저도 못 외웁니다. 네. 자, 이게 그래서 해수 1kg, 단위 질량이 1kg일 때 이 안에 들어있는 염류들은요, 약 35g이 들어있습니다. 이 35g 안에 염화나트륨과 염화마그네슘과 황산마그네슘 등등등등이 이러한 비율로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염류는 지금 방금 배웠습니다. 그럼 염분은 뭘까요? 염분이라는 것은요, 해수 1000g, 즉 1kg 안에요, 단위 질량 속에 염류의 총량을 그램수로 나타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염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염분의 단위는요, 실용 염분 단위라고 해서 PSU를 쓰게 되고요, 혹은 퍼미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뭐 학교에서 PSU를 쓰기도 하고요, 퍼밀로 쓰기도 하니까 뭐 학교에서 배우는 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세계 평균 염분이 있어요. 약 35 PSU가 되는 거죠.
어떤 말일까요? 해수 1000g 속에 염류가 전 세계 바다의 대부분의 염류는요. 해수 1000g 속에 약 35g이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물은 몇 그램 녹아 있을까요? 물은 몇 그램 녹아 있는 게 아니라 물은 965g 있고 염류가 35g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해수는요. 물 플러스 염류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1000g 속에 물이 965g 있고 염류가 35g 녹아 있다. 거의 대부분 전 세계 바다가 이러한 비율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약간의 비율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뭐 40g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염분이 어떤 바다에는 많이 녹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바다에는 작게 녹아 있을 수도 있죠. 이러한 염분들이 녹아 있는 어떤 그 요인들은 어떤 건 많이 녹아 있고 작게 녹아 있는 요인들은 뭐가 될까요? 첫째, 기후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가 되겠습니까? 강수량이나 혹은 증발량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지형적인 영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형적인 영향이라고 한다면 육지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담수의 양, 그 다음에 그 해수의 결빙과 해빙이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염분이 많이 녹아 있다, 그 염분의 양이 높다라는 것은요, 물이 많이 증발되면 상대적으로 그 안에 녹아 있는 염류의 양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상대적 값은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담수의 유입이 적게 되면요, 아무래도 염분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물의 양이 적어지니까. 세 번째, 결빙이 되면 염분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염분이 낮다라는 것은요, 강수량이 많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염분이 낮아요. 그 다음에 담수의 유입이 많다. 그리고 빙하가 녹는다, 해빙이 되었다. 그러면 염분이 낮게 됩니다. 주로 이거는요, 서술형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암기하고 가시는 게 맞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그래프도 또 많이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확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사라졌네. 사라지도. 자, 이렇게 보이십니까? 네. 자, X축은 뭐가 될까요? X축은 강수량 플러스 담수의 유입량입니다. 그 다음에 Y축은요, 증발량이 되겠죠. 그럼 자, A를 보시면 증발량은 많은데 강수량 플러스 담수의 유입량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는 염분이 어떻게 될까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B쪽은요, 증발량이 적죠. 상대적으로. 대신에 강수량, 비가 많이 오고요, 그리고 담수의 유입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염분이 어떻다?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도별 표충 염분의 분포를 한번 볼까요? 위도별. 뭐 0도, 30도, 60도, 그 다음에 90도. 여기 N돼 있으면 여기 북극 쪽이고 S돼 있으면 남극 쪽이 되겠죠. 자, 여기 볼까요? 적도해역 쪽 한번 보세요. 어때요? 적도해역. 염분이 좀 대체로 낮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선생님, 적도 쪽은요, 그게 많잖아요. 증발량이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증발량도 많은데 상대적으로 뭐가 많습니까? 강수량이 더 많아요. 비가 많이 오죠. 그래서 염분이 낮아요. 학교에서 요거 잘 냅니다. 적도 지역은 적도 지역이랍니다. 적도 지역은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염분이 높다, 이렇게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염분이 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위도 해역을 볼까요? 중위도 여기죠. 중위도 해역은 상대적으로 염분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기 때문이죠.
자, 극해역은 빙하가 높기 때문에 해빙이죠. 그래서 염분이 대체로 낮게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또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대양의 중앙부는 상대적으로 염분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담수의 유입량이 적습니다. 육지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염분이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정도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우리가 염분 계산하기 방법이 있나요? 잠시 한번 볼까요? 염분 계산하기. 염분은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람수로 나타내었기 때문에 해수의 질량에다가 염류의 질량 곱하기 1000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35psu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해수의 총 질량이 1000g이죠. 그때 몰라. 근데 1000으로 나눠졌더니 35psu다. 그 말은 염류가 몇 그램 녹아있다? 35g 녹아있기 때문에 약분하니까 35psu가 나오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같은 값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들은 보이시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의 염분 분포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염분 분포.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주변의 평균 염분은요 33psu고 전 세계 평균 염분보다 낮대요.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염분이 낮대요. 우리나라는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낮겠죠. 왜 그럴까요? 장마철이잖아. 집중호우 내리잖아요. 작년에 비 많이 온 거 아시죠? 징글징글하게 왔잖아. 어우 참. 그 다음에 담수의 유입이 많은 황해가 동해보다 염분이 낮다 했습니다. 담수의 유입이 많은 황해가 동해보다 염분이 낮다. 우리나라는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고서저형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물이 이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황해 쪽이 상대적으로 염분이 낮게 되는 거죠. 지도 한번 볼까요, 여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기 황해 쪽이죠? 여기 동해 쪽이고, 동해보다 황해가 낮죠? 그리고 2월하고 8월하고 계절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특정 지점을 한번 볼까요? 자, 2월이 조금 더 높고 8월이 동해 쪽이 낮죠? 그 말은 여기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죠? 집중호우.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세 번째,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있나요?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뭘까요?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 염분이 달라도 전체 염류에서 각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일정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 잠시 넘어와서요. 자, 볼게요. A 해역이 있고 그 다음에 핵력 A 해역, 그 다음에 B 해역이 있어요. 자, 이들의 염분은요 40이 될 거고 얘가 35라고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40하고 35면 상대적으로 얘가 염분이 낮잖아. 낮은데 여기 들어있는 A, B, C, D, E가 있으면요 여기도 A, B, C, D, E라는 염류들이 있겠죠. 이들의 비율은 같은 겁니다. 이게 만약에 20%면요 얘도 20%, 대략적으로 100% 같지는 않겠지만 그 비율은 거의 일정합니다. 얘가 10%면 얘도 10%, 얘가 5%면 얘도 5%, 얘도 4%면 4%, 3%면 3%의 비율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야. 괜히 어렵게 막 적어놨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전체 염류에서 각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북극해하고 동해하고 한번 볼게요. 아이고. 북극해하고 동해에 염분은 33이고 얘는 30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북극해가 좀 작죠. 그죠? 해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염화 나트륨의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때요? 염화 나트륨의 양은 북극해가 작지만 전체 차지하고 있는 염류의 비율로 따지면요. 78%로 어땠습니까? 같죠? 네, 이게 바로 염분비 일정의 법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30분의 얼마가 될까? 23.3 곱하기 100. 얘는 33분의 25.6 곱하기 100. 계산기로 열심히 두드리다 보면 약 78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좋습니다.